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세하고 전세 사기, 그러니까 전세 대출, 전세 사기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어떤 분의 그 유튜브 채널인데 서울 집값 폭락 멈추고 상승한다는데 왜 42%나 떨어지는 아파트가 나오는 걸까요? 서울부동산 미등기 역전세 매매 폭락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키워드를 두셨어요. 미니스 그죠? 이게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시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더 심해요. 그럼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빌라왕 해가지고 2,50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전세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세 가만히 있어봐. 그죠? 잠시 이 키에서 잠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전세 사기, 전세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안심 전세 포탈이라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과연 이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오긴 오겠죠. 오긴 오겠는데 글쎄요. 글쎄요. 볼륨 조금 줄여볼까요? 그래도 하여튼 이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 사기라는 것은 전세금을 줬는데 나중에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깡통전세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좋은데 싸. 좋은데 싸고 꼭 그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하죠. 여기도 보면 지금 YTN 탐사 보고서 기록이라는 것에 보면 새로 지은 건 터무니없이 비싸고 신축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축들이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본인은 싼 거를 얻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세상에 그 진리가 하나 있죠. 공짜 없다. 항상 공짜 없다. 저도 이 말이 참 지금 가슴에 와 닿아요. 깡통 전세 사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1순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인천하고 부평 쪽 이쪽에서 많이 사고 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면 길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었는가를 보세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었는가. 그러니까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줬으면 1억 2천을 설정했겠죠. 1억 2천을. 그러니까 빌려준 돈보다 조금 더 설정하죠. 나중에 그런 이자가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경매 진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1억 2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20% 정도 더 올려잡죠. 올려잡는데 전세 금액이 근저당권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비싸다. 비싸다 그러면 옆에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뭐라고 하던 어떻게 하던 가장 안전한 거 고른다라는 것은 예, 일저당권 그 은행 대출보다 비싼 경우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1금융권이어야 돼요. 1금융권. 이게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오면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 깡통 전세 보실 때 글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대출을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고르려고 해도 그죠?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고르려고 해도 전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죠? 예, 나름대로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겠죠. 그죠? 전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싸고 좋다. 다른 데보다 싸고 좋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살펴라. 한 번 더 살펴라. 그리고 우리 지금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 SNS에서 보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부자라고 막 자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돈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늙은이들은 아니 또 글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돈 자랑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그건 기본에 깔고, 예,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 사람이 부자라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예. 여러분들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떼먹어요. 예, 그래서 부자가 된 거고. 오히려 그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죠? 예,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신용을 못 지킬까봐 더 안달복달 스스로 애간장을 타죠. 제가 지금 참 부끄럽게도 돈에 대한 신용이 지금 엉터리가 됐어요. 예, 엉터리가 됐는데 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데 참 글쎄요. 특히 이제 돈 있다라고 자랑하는 친구들, 돈 있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걸어보면 됩니다. 집주인이 돈 많다. 그래서 전세 사기 떼일 염려가 없다. 이거는 돈 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앞전에 세입자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세입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주인하고 어떤 상태인가, 그런 집들이 가장 무난해요. 우리 신규 주택이 깡통 전세의 그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규 주택들이 대부분 깡통 전세가 그 되는 경우는 신규 주택이에요. 신규 주택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 신축 분양가로 잡혀 있죠.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글쎄요. 우리 특히 사회 초년생이들 것을 떠나서 아무튼 떠나서 잘 모르죠. 시세를 이게 도대체 얼마의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깡통 전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신규가 많고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 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 이게 등보를 보고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한통속이 돼서 참 여기까지 설명드리가면 또 힘든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구분했는데 참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을 구분해야겠죠. 임대인은 이제 세를 놓는 주인이겠죠. 주인인데 또 이렇게 빌라라든지 뭐 주택이 많은 경우는 대리에서 많이도 하죠. 대리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거의 다 보면 인천 부평 쪽이 심해요. 인천 부평이 거기에 쓰레기들이 좀 많죠. 많은데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나 말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 그런데 자 이걸 일일이 전세 사기 유형을 다 설명하자라고 하면
좀 피곤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피곤한 얘기인 것 같고, 전세 사기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기업형으로 할 때, 기업형으로 할 때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전세 사고가 있죠. 전세 사고.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내준 경우, 뭐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제 전세 금액이, 그렇죠,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이제 주인이 뭐 감당을 못하는 경우, 그건 전세 사고죠. 예, 전세 사고고,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거죠. 가격에 대한 편차가 심하거나 뭐 서류가 조작됐거나 이런 뭐 가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중간에 개입해서 하는, 이거는 사기죠. 사기. 그죠? 사기죠. 예, 사고와 사기를 일단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이제 신축에서 일어난다. 예,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10년 됐다, 20년 됐다, 이런 집들은 사고나 사기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되게 짧죠. 짧아요. 참,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하고 전세 사기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집값하고 전세값하고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차이 때문에. 차이인데, 우리가 집값보다 전세값이 싸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세값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집값보다. 진짜로. 그런데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집주인은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를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 공장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죠.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싸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왼수죠, 왼수. 갖다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는 놔야 되고, 하여튼 죽게 일해가지고 그 세입자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집도 있는데,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수도권 지역의 또 젊은 층에 아무래도 인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세에 대한 것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 그 앞에 썸네일에 전세대의 헛소리 뭐 이렇게 좀 썼는데, 좀 약간 전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 전세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뭐 막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숫자로 이야기하는 정의는 없어요. 그죠? 숫자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60% 사랑해.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너를 60% 사랑해. 70% 사랑해. 어제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마음이 상해서 70% 사랑했다가 69%로 줄었어. 그런데 오늘은 당신의 모습이 또 평상시보다 더 예뻐 보여서 한 75%로 늘었어. 아니죠? 아니죠. 물론 거래가 되는 숫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화하고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는 기준은 될 수는 있어요. 기준은 될 수 있는데, 자꾸 몇 프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몇 프로여야 된다. 그죠? 시세의 전세가 뭐 몇 프로여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면, 그죠? 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세가 3억인데 집값이 5억이었어요. 집값이 5억이었는데 전세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전세가 3억 5천 4억으로.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금리가 쌀 때, 그죠? 금리가 쌀 때 대출을 더 받아도 되니까, 전세금을 올려도 돼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또 대출이 전세에 대해서 뭐 최대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뭐야, 참네. 대출을 늘려줬으니까, 그죠? 전세 대출을 늘려주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여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유로 집값을 올린다. 집값이 올랐다. 그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죠? 여기 뭐, 허그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전세대출 90% 나온다. 안심 전세대출 받을 때 필수로 확인하는 거. 이게 집은 개별성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다르고, 빌라 다르고.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집값의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전세가율이 되게 높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요. 예, 낮아요. 예, 이런 차이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나 월세를 잘 나온다. 예, 많이 빼려고 한다. 그죠?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짧다. 그죠? 그 유통기한이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임대 수입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지금 오전 12시 47분이에요. 참. 전세사기 전세대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건 원본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집중력이 확 떨어졌는데, 일단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전세사기하고 사고하고 일단 구분해야 되고요. 사기하고 사고하고는, 사고는 뭐 또 그렇죠. 뭐 가해자가 있긴 있어도, 그죠? 이게 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는 엄연히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사기인지 사고인지를 일단 명확하게 알고 정리부터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니까 이건 사기다, 이렇게 가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와 사고를 좀 구분해야 되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죠? 세상에 내가 운이 좋아서 싼 것을 구했다라고 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주변보다 싸다 그러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합리적인 우리가 가격을 생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전세 대출인데, 전세 대출이 이게 그 아파트 값을 왜곡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이 숫자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적다.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적다. 왜 그렇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한영이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한영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주클럽 저희 회원분들, 또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10년 전에도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누군가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핵심. 자, 전세값과 건물 가격의 차이가 적다. 왜 적겠어요? 내가 전세로는 살아도, 그죠? 전세로는 살아도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또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뭐 갭 투자가 되니, 또 뭐 전세값하고, 그죠? 집값하고 얼마 차이가 안 되니까 갭 투자라고 막 떠들었죠. 자,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들도 보면요, 그 갭 투자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심지어는 역전됐는데 그걸 몰라. 전세값이 더 비싸고 집값이 더 싸. 그걸 또 갭 투자했다고 또 알았던 분들이 그 피해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갭 투자가 한참 유행할 때도 집이 거래가 잘 되고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가 큰 거는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커요. 이게 커요. 아시겠어요?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인기가 많다든지 장기적으로 선호도가 좋은 거, 유통기한이 길은 거, 부동산의 유통기한이 길은 거, 이것도 정한영이가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저만이 얘기 아직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게 맞다라고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따라쟁이들,
참 우리 달라요. 뭔가를 몰랐던 거를 없었던 개념을 찾아내는 거와 따라오는 건 다른 거예요. 따라쟁이들은 그냥 눈치만 빠른 친구들이야. 또 금방 무너져요. 그 논리가. 자, 전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냐. 자, 우리 빌라를 보세요. 빌라를 보면 그 이렇게 가격을 한번 내보세요. 보증금, 월세, 뭐 이자, 대출 다 계산해봐요. 그 빌라 값보다 월세 수입이 더 높다니까요. 빌라 값보다 월세 수입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월세 수입이 더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빌라를 처음 지은 주인은 그죠? 빨리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월세 수입이 높다라는 이유로 호구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건축업자야.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야. 월세가 잘 나와. 그러면 내가 그죠?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죠. 캐시를. 예? 캐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 얼마나 좋아. 어떤 기업이든 사업자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빨리 팔려고 그래요? 자기는 더 좋은 집 지으려고? 40대 50대 그전에도 계속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월세 수입 보겠다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공부하고 막 해요. 기본 원칙이 뭐냐? 기본 원칙이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 임대 수입이 많은 거, 전세가 높은 거는 그게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쥐새끼 마냥 빨리 파고 나가는 놈들만 돈 버는 거고 그 자체의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세가 그죠? 자, 전세가 90%까지 왔어요. 자, 지금 안심전세대축이라고 해서 뭐 무소득자 최대 90%까지 오케이. 자, 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허그에서. 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90%까지 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이 뭐예요? 비싼 집이에요? 싼 집이란 말이야. 싼 집이에요. 싼 집은 뭐예요? 이게 가격 갭이 작다고요. 작다고. 이게. 예? 집의 원래 가치하고 전세값하고 이게 짧단 말이에요. 짧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텐트 있죠, 텐트. 텐트가 지금, 제가 한 친구가 텐트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텐트를 빌려주고 싶어서 텐트를 가지러 가는 비용이 기름값이 텐트를 놓은 곳이 15만원이 들어요. 아니 15만원은 안 들어요 기름값은. 근데 하루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텐트를 사줬어요. 15만원 주고 쿠팡해서 사줬어요. 예? 어차피 이틀 있다 가고 본인은 새거잖아. 새거 기분 좋잖아요. 예? 텐트를 대여하는 데서 그죠? 15만원 20만원짜리를 한번 대여할 때 거의 텐트 값에 반 50% 받는 경우도 많지만 뭐 전문적인 데는 한 3분의 1, 4분의 1 한 번 빌려주는데 예? 한 번 빌려주는데 그죠? 텐트 값에 한 3분의 1 예, 4분의 1 이렇게 받아요. 예, 이렇게 받아요. 예, 왜? 텐트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니까 그래. 아시겠어요? 예, 컨테이너 빌려주면 컨테이너는 또 그렇게 안 받아요. 비용 자체가.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예? 제가 지금 앞에 시간에도 유통에 대한 혁명 이야기 했죠. 유통에 대한 혁명. 그죠? 그러니까 유통되는 과정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예?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도 프레시한 음식 있잖아요. 막 제조해서 프레시한 거. 비싸죠? 그죠? 예, 이거 상하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비싼 거야. 근데 상할 때 되면 가격이 또 확 떨어지죠? 이 재화 유통하고 비슷해요. 부동산도.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지금 뭐 썸네일을 이렇게 뺐는데 자 이게 지금 졸려서 그래. 졸려서 빨리 정리하겠다. 24분 아주 좋아. 예전에는 막 녹음하면 뭐 1시간씩 막 이렇게 헛소리를 했는데 민폐였어요. 자 다시 강조할게요. 세상에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 없다. 그리고 전세 사기 받지 않으려면 대개 보면 이미 그죠? 이미 앞에 몇 번의 세입자가 지나간 곳 하면 우리가 평가하기가 좋거든요. 주인에 대한 평이라든지 이렇게. 예. 근데 되게 이제 신축에서 사기가 난다. 예.
신축에서 사기가 나는 거고, 전세가율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그 나쁜 참 모질란 그 중개인들이 많이 써먹었던 갭 투자에서 피해봤었던 분이 어떤 말에 속한 거냐면요. 자, 이 집이 매매 가격이 2억인데 전세가 1억 8천이야. 당신이 2천만 내면, 이거 지금 대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대전 기준으로, 그죠? 서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1억 8천이야. 2천만 원만 있으면 당신 집으로 살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올랐대. 와, 좋아.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줘.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자기 돈만 2천만 원 날라갔어요. 심지어는 더 날라갔어.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저는 지금 더 막 몇십억이 날라갈 상황인데. 참네. 세상 참, 큰일이에요. 근데 뭐, 그건 또 그거고. 또 뭐, 손해보면 또 손해보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으면 또, 얻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유통혁명가, 로서 선언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야. 본인은 이제 우리 점점 나이 먹으면 이제 지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식이 또 당해. 내 자식이 또 당해요.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는 거고, 지금 유통의 혁명, 부동산의 어떤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혼란식이 있잖아요. 제가 변증법적인 정반합을 이야기했죠. 과거에 어떠한 제도가 쭉 왔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여튼 그것이 뭐 이제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으니까 쭉 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커져.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문제점에 대해서 희생자가 생기고, 야,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요구가 오는데 왜 못 바뀌냐?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 학생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면 이 학생이 선생님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바뀔 수는 있는 거야. 선생님이 바뀔 수는 있지만 학생이 선생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행동이 바뀌거나, 그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부자의 일부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이 내용 길어졌는데, 자. 전세가가 높다라는 것은, 집값에 가까운 전세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는 집은 뭐예요? 많이 해주는 집은, 얼마 못 가는 집이에요. 얼마 못 가는 집이에요. 그 안에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집이에요. 유통기한이라는 거죠. 유통기한. 아유, 참네. 이런 이야기,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지금 쭉 나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백날. 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민이 있어도, 그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과 탐구와, 뭐 할 때 어쩌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뭐, 썸네일 잘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인생에 단 한 번뿐 디딤돌 대출 1.5%.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디딤돌 대출 1.5%. 이 이야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역전세난,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역전세난, 뭐. 참. 이 전세가 하여튼 많이 왜곡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일단 그냥. 뭐,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라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만 해.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전문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그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답을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보다 많이 알면 전문가죠.